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 아침이고요. 뉴스 먼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 8,236명, 그리고 사망자 7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 성남의 한 교회에서 하루에만 43명의 확진자가 추가가 됐죠. 띄엄띄엄 앉게 했다지만은 이 좁은 공간에서 90명이 한꺼번에 예배를 봤어요. 전체 신도 중에서 3분의 1가량이 양선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들은 2일 전까지 자유롭게 다녀서 걱정이 더 큰 상태입니다. 경제도 걱정인데 한국 경제가 그동안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길을 가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무려 0.5%포인트 내린 건데 기준금리 0.75%로 사상 처음 제로금리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의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지기까지 빨라야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방위사령부 울타리가 민간인에 뚫렸습니다. 울타리 밑을 파고 민간인이 들어가서 1시간가량을 휘젓고 부대를 다니는 동안에 분이 까맣게 몰랐다. 뒤늦게 CCTV로 침입자를 포착하고 병력을 출동해서 붙잡았는데 이런 와중에 2달 전에 진해 해군기지에서도 민간인이 무단 침입했다는 사실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충남은 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어서요. 그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어제와 마찬가지로 대기 건조 지속되겠고요. 특히 강풍특보까지 내려져 있는 강원 동해안 지역에 계신 분들은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봄비 예보도 나와 있죠. 전국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눈이 쌓이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어는 곳도 있어서요.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7도 선 보이겠습니다. 또 한낮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높은 영상 11도에서 19도까지 오르면서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여전히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3월 17일 화요일이고요.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결국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네,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먼저 팬데믹이 뭘 뜻하는 건지 이거부터 짚고 가죠. 좀 생소한 단어이실 수 있어요. 일단 팬데믹이라는 건 팬데믹 이렇게 두 가지 합성어인데요. 데믹은 뭐 인구나 지역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팬은 판 전체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 인구에게 지금 다 걸려 있는 감염병이라는 뜻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목을 하는 이유는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최고 그 경고 등급이에요. 감염병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중에서는 예전에 돼지 독감이라고 유행했던 신종플루 혹시 기억하세요? 네. 2009년도. 그때 이후로 지금 11년 만에 처음 선고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인류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면역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최고 등급의 감염병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 161개국에서 확진자 수가 18만여 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7천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대유행을 WHO가 선언을 한 상태고 우리나라도 지금 집단 감염, 그 조그만 교회들에서 집단 감염 또 어디에요? 저 콜센터에서 네, 집단 네. 감염 이런 것 때문에 또 우려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그 상황이 그래도 좀 다행이다 싶은 게요. 조금씩 이제 완치 환자들이 나오고 있고, 격리 해제돼서 완치되신 분들이 벌써 어제까지 1,137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또 더 늘었겠죠. 네, 거기다 지난주에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자가격리만 한 상태인데 완치자가 나와서 굉장히 큰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별다른 치료 없이 모니터링만 했다고 하는데요. 아. 완치자가 나왔다고 굉장히 다행스러워요. 자가격리를 했는데 별다른 치료하지 않았는데도 이게 코로나19가 완치가 됐다. 그분은 면역력이 굉장히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이제 바이러스 감염성 질환의 면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감기나 독감 환자들과 접촉을 했다고 해도 100% 감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감염이 돼도 환자마다 증상의 차이가 보이고 또 이렇게 증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회복되는 상황도 많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저항력과 항병력의 차이인데요. 이것들은 또 바로 면역력이죠. 한의사에는 이제 정기 존내하면 사 불가간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면역력이 충만하면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다, 침범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면역력을 쉽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비가 오는 날에 우산 같은 거예요. 예. 근데 우산이 찢어져 있으면 비를 맞게 되죠. 네. 그래서 면역력을 잘 이렇게 강화를 시켜서 질병으로부터 방어를 해야 되는데 면역력은 몸을 지키는 방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말씀 참 잘하시네요. 근데 말씀 저렇게 하고 계시는데 옆에 민혜영 선생님이 너무 밝아가지고요. 제가 저쪽 봤어요. 예. 진짜 이게 면역력이 진짜 중요한데요. 우리가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그 면역력을 키우는 게 이 코로나19에 대응한 최고의 방법이지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요즘에 무엇보다도 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뭘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면역력 강화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아주 특별한 분도 모셨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배우 오미연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 M본부의 공채 6기 탤런트신데 그때 당시에 4,300명이 응시를 했는데 와. 그중에서 수석을 하셨어요. 와, 1등. 네. 근데 1등으로 들어오면 대부분 이제 주인공을 하시는데 그렇죠, 네. 조연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배우가 됐어요. 그거 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1등을 하면 연기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그 당시에 뭐 20대 초반에 무슨 연기를 잘하겠어요? 잘하셨으니까 1등. 오래 잘할 수 있는 네. 사람이 1등한 거 아닌가 네. 싶은데 제가 뭐 주인공도 몇 개 했어요. 근데 시청률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내려앉았지. 조연하잖아요. 네. 그리고 조연하면 그 당시는 배우들이 뭐 굉장히 단명했어요. 한 30대 넘어가면 주인공들이 네. 그 자리에서 조연으로 못 내려오니까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늙을 때까지 연기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 길을 선택했죠. 조연의 길을. 그래서 정말 많은 드라마를 하셨잖아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 옆에 이렇게 나오게 됐네요. 70년대 신부일기 여기서 이제 네. 주간이 뚜렷한 왈가닥 기사 네, 운전기사 택시. 그거 했죠? 네. 그 다음에 한지붕 세 가족에도 나오셨고 네. 사랑이 꽃피는 나무, 사랑하기 좋은 날, 최근에도 용왕님이 보호하사, 여기에서 출연하셨고 정말 저 연기력으로야 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아유, 있는데 그럼요. 또 네. 하나는 건강에 대해서도 또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죠? 예. 네. 아니, 내가 살아보니까 건강한 사람은 건강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친구들도 그러고. 근데
저는 너무나 어려서부터 약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식구들도 다 약골이었어.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한 40년 전부터 애들한테 뭐 흰밥도 안 먹이시고 흰밀가루 먹으면 안 된다, 흰설탕 예. 먹으면 안 된다, 과자 먹지 마라 막 이런 교육을 너무 20대 때부터 받아가지고 예. 건강에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럼 네. 그다음에도 계속 제가 건강이 안 좋았으니까. 40년 전부터 네.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건데 네, 40년 우리 어머니 전에 너무 건강 관리. 앞서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맨 처음엔 잔소리 같이 느꼈었어. 예. 엄마 왜 그래? 막 이랬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건강 관리 하셨는데 사고도 한번 크게 당하지 않으셨었어요? 진짜 말하고 싶지 않아요. 네, 86년에 한지붕세가정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네. 뭐 하여튼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네. 기적일 정도로 뭐 얼굴 뭐 다 나가고 그러셨어요? 예 무릎 다 깨지고 그리고 또 임신 중이셨잖아요. 예, 임신 4개월에서 한 5개월 곧 넘어가는 살에서 아기 태동이 느껴질 무렵이었어요. 근데 근데 그게 아유, 수술을 아이가 있어서 그 무릎 수술을 하자는데 아이를 지워야 된다는데 아이고, 아이를 아이고.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수술하셔야 되는데 제가 또 다른 방송에서 봤거든요. 네. 또 이 얼굴 부위죠. 그 600바늘 정도 꼭 네. 아직도 아이고야. 흉터 있죠. 여기 아직도. 게다가 그랬어요. 이제 무릎이 이제 다 부서져가지고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야. 그냥 아이를 계속 지키고 싶어서 그냥 기부스 정도로 주셨다고. 지금 무릎은 그럼 괜찮으신 거예요? 무릎이 아픈 건가요? 이럴 정도예요. 지금 진짜 몰라요. 아, 그래요? 네. 그걸 다 이겨내셨네. 네, 제가 아기를 낳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네. 지금 뭐 일기예보하고 뭐 온통 난리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때가 몇 살쯤 되는데요? 그때가 35. 아 그래요? 네, 35. 아주 젊은 나이에 출산한 건 아니었는데. 네, 걔가 조금 늦게 가져가지고 조금 부끄러웠었죠. 근데 복동이었네요. 근데 걔 때문에 어쨌든 걔 때문에 제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힘든 상황에서. 네. 그러면 그 아이가 커서 지금 몇 살입니까? 시집가서 잘 살고 있죠. 32입니다. 그러면 대충 이제 저 연세가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안 보여요. 내일 모레 이제 70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밝혀야지. 야, 진짜 관리 잘하시네. 제가 사실 여기 게스트 분들이 오시면 항상 제 옆에 네. 앉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맞아요. 쭉 이렇게 제가 가까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정말 세월을 정말 잘 받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너무 편안해 보이세요. 네. 건강해 잘, 보이시고. 잘 네, 관리를 네. 하셨는데 인공적이지 않은 자. 노력은 엄청 했는데 그냥 이렇게 늙었네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들으다 보니까 이제 나이의 종류가 있어요. 예. 보통 이제 실제 나이는 주민등록상 나이거든요. 아까 60대 후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뭐 실제 나이는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고 나이를 먹으면 늙고 병들게 되는데 이런 생물학적 나이 말고도 또 다른 나이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 나이인데요. 건강 나이는 얼마나 건강하느냐. 네. 그렇죠. 병들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느냐인데 오미연 선생님 이렇게 보니까 실제 나이는 60대 후반이어도 건강 나이는 지금 뭐 30대나 뭐 아니 40대, 50대 정도로 보여드리고 지금 깜짝 놀란 게 또 다른 나이가 있어요. 바로 마음 나이인데 마음 나이는 이빨 청춘 같으세요. 패션 좀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멋지세요. 아니 지금 한동화 선생님하고 화면 분할해서 두 분. 별 차이 안 나요. 사실 누가 어른인지 구분은 잘 되지 않습니다. 아, 빈말이라도 다 받아들여야 되죠. 아니 우리 제작진이 지금 의도가 있는 화면이었어. 참 제작진이 잔인하네. 아니 그래요. 어쩜 그렇게 중간에 큰 사고도 있었는데 건강 관리 잘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건강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안 좋으니까 네, 안 건강 좋으니까. 관리했다. 그리고 늘 병원에 갈 수는 없잖아 우리가. 네. 또 병원 문턱에 우리 그때는 뭐 낫지도 않았고 그래서 네. 보험도 없고 막 이럴 때니까.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이제 막 집에서 이제 우리 어머니 생각을 많이 했죠.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한 거 이런 얘기들. 그리고 또 이제 누군가 주위에서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그러면 이제 귀가 얇어. 그래가지고 다 받아들이고 이제 열심히 했는데 네. 제 평생에 지금이 제일 건강한 것 같아요. 쭉 관리를 해 오시다 지금 보니까 그런 말씀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식하지 마라 하는데 네.
건강한 편식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그거 하신 거죠. 네. 그러면서 건강을 지금까지 쭉 유지를 하셨고, 선생님 근데 듣기로는 아이들 때문에 좀 더 건강을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이제 딸이 이제 낳고 나니까 7개월 만에 조산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그냥 인큐베이터에 맡기고 나왔는데 애가 뇌수종이라는 거예요. 뇌수종이 뭐죠? 좀 생소한데 뇌수종? 뇌수종이 이제 말 그대로 뇌에 생기는 질환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뇌는 뒤에 있는 척수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액체, 물이 흐르거든요. 네. 요걸 만드는 공간이 뇌 안에 있는 뇌실이에요. 뇌에 있는 방이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척수액이 만들어져서 쭉 순환을 해야 하는데 어떤 이유론가 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계속 뇌실에 물이 계속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용적은 정해져 있는데 머리가 계속 커지고 안에 압력은 높아지니까 뇌 자체는 얇아지고 그래서 숫자가 물 숫자여서 요즘은 이제 한국말로 물뇌증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 작고 여린 아이가 뇌수종에 걸렸다는 거잖아요. 낳자마자 그래서 이걸 이제 아이가 너무 작으니까 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한 5개월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랬는데도 뭐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 의사 선생님은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를 포기해도 사랑이고 수술을 시켜도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뇌수종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뇌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한쪽에 이렇게 공내 현상이 있었어요. 뇌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뇌수종이라는 병보다 무서운 게 이 공내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얘가 수술을 해도 장애가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실 저희 부부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를 포기하지 말자라는 걸 결정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공내가 바로 찼어요. 정말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요? 괜찮게 장애는 없이 잘 컸는데 아무래도 뇌 수술을 하니까 뭐 다른 병들이 이제 계속 오자 머리가 뭐 두통이 온다든가 뭐 천식이 온다든가 이래서 하여튼 병원을 막 수시로 뛰어다녔어요. 아기 때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에 관심을 많이 쏟은 것 같아요. 그랬군요. 참 그래. 마음고생을 또 근데 그때도 하셨겠는데 아들 건강 때문에도 그러니까 이제 딸이 조금 크니까 이제 또 아들이 갑자기 아토피가 또 생겨가지고 아토피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앓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 심각하게 알았어요. 이 세포의 모든 구멍에서 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입이 붓고 막 눈이 붓고 막 이 머릿속까지 막 물이 다 나오는 막 그런 심각한 아토피를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외국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언어도 잘 안 되고 뭐 설명할 수도 없고 병원에 가봐야 뭐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인터넷 뒤져가지고 막 건강 관리하는 법 이런 것들 뭐 면역력 키우는 법 이런 거 막 하다 보니까 그냥 돌팔이 의사가 됐어요. 아니 그래서 오미연 씨 집은 무슨 뭐 약방이다 이런 얘기가 한간에 있다고. 진짜 뭐 약방까지는 아닌데 좋다는 거. 제가 기가 여리니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한약재에도 뭐 한 10가지 정도 났는데 그거를 뭐 한약을 제가 뭐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고 적당히 그 미지근한 물에다가 우려가지고 사실 밥할 적에 밥물로 사용을 해요. 가족들은 그런 거를 내가 먹이고 있는지 잘 몰라요. 가장 쉬운 걸로 하죠. 이제 우리 아이가 천식이 많으니까 기관지에 좋다는 무슨 맹문동, 뭐 구기자 이런 거. 구기자는 뭐 최고 좋은 한약재라고 그래서 그런 거 뭐 이렇게 치자 뭐 이런 것들 막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괜찮나요? 아니 근데 이렇게 경험을 토대로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하고 나눈다고 그래요. 그 방송 잠깐 볼까요? 무 하나만 있으면 너무나 맛있는 국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이게 충청도식이라는데 무만 넣고 이렇게 레시피도 공유하시는 거예요? 네. 떡볶이인가? 떡볶이. 맛있겠다. 떡볶이는 진리죠. 근데 이게 야, 맛있겠다. 건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역시 이것도 부추와 간장. 건강식 만드는 방법 이런 것도 그 네. 건강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나누려고 하시는 거예요. 많이 썰어. 네. 사실 요즘 너무 무슨 음식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사람 제가 보다 보니까 안물을 맛있는 거 잡으시고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 염려가 또 이게 노인이 되다 보니까 막 염려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밥은 잘 먹어야 되는 건데 그 잘이라는 게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건강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라도 혹시 건강한 밥을 찾는 분이 있다면은 제가 좀 그런 걸 미리 좀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저 인터넷 방송 보니까 머리가 하얗면서 이렇게 하니까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아유, 제가 또 머리가 하얗더니 너무 하얗다고 뭐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 저거 어울리는데. 저는 너무 좋거든요. 우리 저 한동화 선생님도 그래서 신뢰가 더 가잖아요. 네. 흰머리 만드느라 공부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이거 브릿지입니다, 브릿지. 근데 차윤원 선생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일단 한동화 선생님하고 저하고 1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관리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의 차이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면역력이라고 하는 게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뭐 코로나19부터 뭐 감기, 수많은 뭐 질병들을 다 막아주는 건데 이 면역력의 우산을 크게 그리고 튼튼하게 만들려면 다른 것보다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오미연 선생님께서도 요즘에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말이 많잖아요. 네. 이럴 때 특히 더 신경 써서 하시는 것들이 있을까요? 진짜 특히 신경 쓰죠. 왜냐면 이제 집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주부가 할 수 있는 주부는 나는 주치 그 가정의 주치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네. 나는 뭐 의사 그런 건 아니니까 먹는 걸로 못 고치는 병을 의사 선생님도 못 고친다는 말을 들어서 어떻게 먹는 거를 잘 먹나 생각했더니 뭐 그 바이러스가 밖에서 유입해서 뭐 우리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는 매운맛에 약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운맛이 뭐냐 뭔가 그러고 찾아봤더니 무슨 마늘류, 양파류 이런 것들이 매운맛에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먹는 김치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반찬에도 제가 밥이나 이런 거에 마늘을 많이 넣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강황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강황밥 일주일에 한번 뭐 카레밥 이런 거 그냥 좋죠. 맨밥에다가도 카레 넣고 또 맨밥에다 마늘도 넣고 그리고 또 소금이 되게 좋다고 그래서 또 밥에다가도 요새 이제 그 햅쌀이 아니잖아요. 네, 햅쌀을 다시 만들어 먹는 방법이 소금을 약간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이래가지고 혼자서 연구 많이 했어요. 아니, 그래서 오늘도 저희를 위해서 네. 건강한 음식을 좀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예. 사실 주부는 메뉴만 맨날 새끼밥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메뉴 바꾸는 게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쉽게 하면서 건강할 수 있는 건강밥을 하나 추천하려고. 네. 그러면 뭐 오늘 시연도 해 주실 거죠? 저쪽으로 자리를 좀 옮기시고요. 네. 오늘 뭐냐면 밥에 토마토밥이라는 거래요. 토마토요? 토마토를 가지고 밥을 하시겠다는데 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사실. 그냥 뭐 쌀을 갖다가 조금 먹을 만큼만 하는데 물은요, 이게 우리가 들어가는 같이 들어가는 메뉴가 많기 때문에 물은 아주 적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은 자작자작 쌀과 거의 동일할 정도만 잡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죽이 됩니다. 네. 이렇게 쌀물을 아주 자작자작할 정도로만 잡고 우선 우리 시간이 없어 생방이라서 미리 이렇게 올리브유에다가 마늘을 구웠어요. 올리브유에다가. 네, 올리브도 좋은 거고 네, 마늘도 맞아요.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약한 불에서 이 마늘이 익을 정도까지 계속 시간을 내서 마늘 향이 나도록 이렇게 올리브유랑 볶아놓다가 요걸 이제 밥에다가 뿌려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섞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올리브유도 먹고 마늘도 먹고. 올리브유 밥이네. 네. 밥이 기름지겠네요. 리조또라는 거. 약간 느낌이 그래요. 네, 리조또 기본적인. 느낌이네. 네. 그리고 이제 토마토까지 이렇게 예쁜 들어가요. 토마토를 네. 저는 이제 어느 날은 매일 먹으면 지겹잖아. 그렇죠. 색깔 있는 이쁜 토마토도 막 섞어가지고. 노랑 빨강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요런 방울토마토가 단맛이 더 강해요. 그래서 전 진짜 맛있더라고요. 반응. 네, 요렇게 해서 같이 넣어요. 아주 쉬워요. 그러다 이제 저는 여기다가 이제 사실 여기 약간 싱겁잖아요, 밥이. 네. 그러면은 간장을 부추 넣어가지고 간장을 만들 때도 있고 아니면은 부추가 없고 뭐 이럴 적에는 여기다가 소금을 좀 넣습니다. 간을 그럼 살짝 밥이 배게. 간간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별거 없어요. 이렇게 이제 뚜껑을 이렇게 덮고 뚜껑을 닫고
밥을 하면 되는데 이제 시간상 우리가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하면은 밥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야, 예쁘다. 또 영양밥인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마늘 싫어하잖아요. 네. 근데 전혀 이렇게 해놓으면 마늘 싫은 것도 모르고 사실은 이제 더 토마토를 많이 넣어도 좋으셔요.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마늘이 네. 좋은 때라고 그래서 더 마늘이 이제 많이 들어갔는데 보통 때는 토마토를 많이 넣어서 주면은 아이들이 아주 좋아. 아니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워요.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오신 게 아니고 또 다른 게 있다. 또 반찬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봄에는 봄나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국제 그 슬로푸드 협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우리나라 이 방풍나물이 아, 첫 번째에 방풍나물.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네. 진짜 그걸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몸에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방풍나물로 깍두기를 담았습니다. 깍두기를 담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깍두기를 같이 먹으면은 그렇죠. 같이 궁합이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해왔어요. 네. 제가 보통 방풍나물 무침 같은 건 많이 봤는데 그쵸. 이걸 깍두기로 보는 것도 처음이라. 네, 장아찌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한번 김치,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떠서 네, 자, 이게 어이구. 손이 떨리네. 아까워가지고. 아까워서요. 저 앞에 있는 거 먹어보는데 섞어서 그냥 같이 만들어요. 가만히 있어봐. 저 방풍나물 깍두기 만드는 거 네. 저건 준비되어 있는 영상이 네, 있다는데 네. 그거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방풍나물로 만든 깍두기죠. 네, 드셔보세요. 저희가 지금 맛있어요. 영상 나가는 거 못 참고 미리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무슨 밥은 리조또 맛이 나고요. 리조또 같죠. 그래서 이게 너무 맛있는데요? 한날 한식 세끼 먹으면 지겹잖아. 네. 약간 변형해서 요 정도 해주면은요, 아주 레스토랑에 간 듯이 간단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밥에 들어가 있는 마늘하고 토마토 향 때문에 밥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밥이 맞나요? 너무 그렇죠? 맛있어요. 어때요? 면역력 올리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면역력을 올리는 비법을 갖고 왔는데 오미연 씨가 뭐 미리 준비를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비법은 면역력을 올리는 방탄식품을 먹어라. 입니다. 방탄식품. 네. 방탄식품이 일단 뭔지 좀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우리가 이제 방탄 그러면 이제 방탄소년단만 자꾸 생각을 하거나 뭐 방탄조끼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면역력을 키워서 병 같은 것들이 오는 것을 막아낸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방탄식품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가 바로 봄나물입니다. 제가 요즘에 요리에 취미를 좀 붙였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냉이 된장찌개 끓였었고, 달래 무침 했고, 세발나물을 했었는데, 지금이 딱 맛도 좋고, 제일 건강에도 좋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딸도 좀 먹여가지고 저렇게 만들고 싶은데 이게 안 먹어요. 그래갖고 이게 몸에만 좋아. 이거 몸에 좋으니까 먹어. 이렇게 설득이 안 돼서 이거 뭐 어떻게 먹일 방법을 좀 찾아야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봄나물. 근데 봄나물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 우리 선조들이 지금 그거를 잘 먹으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영양소를 잘 공급받으니까 달래냉이 쓴바기 같은 걸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래냉이 쓴바기 자체에 뭐 지금 필요한 비타민이나 무기질, 뭐 단백질 이런 다양한 영양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딱 먹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봄나물에 공통점이 있는데 대부분 다 뭐냐면 새싹이죠. 그러니까 새싹이다 보니까 이런 식물들이 좀 야리야리하고 자기를 지키는 힘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막 튼튼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피토케미칼이라는 성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피토케미칼 성분들이 뭐 항균 또는 항염 또 항바이러스 이런 다양한 효과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그걸 딱 먹으면 우리의 면역력도 올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봄나물 제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니 근데 지금 추천해 주신 방풍나물은 맛도 너무 좋아요. 방풍나물 깍두기 아주 매력 있는데 이것도 역시 도움이 되겠어요? 네, 이 방풍나물 딱 먹으면 이게
단 그런 맛 있잖아요. 네. 쌉싸름한 맛. 이게 바로 이제 쿠마린이라는 성분인데요. 쿠마린 성분은 호흡기 기관의 그 점막을 만들어줘서 유해 물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뭐 황사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거를 점액 물질이 이렇게 탁탁 잡아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1차적으로 들어오는 유해 물질들, 노폐물들을 잡아주니까 폐나 기관지 같은 데들을 지켜주는 효과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잠깐 이제 보충 설명해드리면 이제 방풍나물은 이제 우리말로 병풀나물이나 갯기름 나물이라고 하거든요. 방풍은 이제 한자 이름인데요. 원래 뿌리를 약으로 씁니다. 풍병을 막아준다고 해서 방풍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동의보감에 이제 방풍의 효능을 보면 방풍은 기운이 따뜻하고 맛이 달고 매우면서 독은 없다라고 되어 있고 36가지 풍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고 오장으로 연결된 맥을 통하게 한다. 그리고 어지럼증이나 관절통, 온몸의 뼈마디가 아프고 쑤신 것을 치료한다고 했고 특히 몸 위쪽에 있는 이제 풍사를 없애는 데 효과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뿌리를 약으로 쓰지만 방풍의 줄기나 이파리도 비슷한 효능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아까 이제 차윤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봄나물이 약이 된다, 이렇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봄나물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피토케미칼이 어느 정도 많은 양은 또 독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식물은 그 자체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물질이기 때문에 너무 과량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또 좋다고 막 먹으면 안 되네. 방풍나물도 다른 봄나물과 마찬가지로 살짝 한번 데쳐서 나물이나 김치 이렇게 요리를 해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저희가 먹은 마늘이나 토마토도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일단 그 토마토의 그 붉은 색소, 이걸 라이코펜이라고 하는데 얘가 활성산소를 잡아줘요. 근데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 같은 것들을 파괴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막아주니까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고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뭘 먹어야 되냐 그래서 양파, 마늘 이런 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실험적으로 봤을 때는 양파나 마늘이 뭐 항균이나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건 맞지만 네. 결국은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오미연 선생님이 갖고 오신 것처럼 저렇게 밥에 토마토도 넣고 마늘도 넣어서 먹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몸의 면역력을 올리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네. 오늘 이거 아이고, 매력적인 감사합니다. 밥이었어요. 아니, 굉장히 맛있어요. 리조또 네. 같기도 하고 네. 우리 영양밥 같기도 하고. 네네. 정말 집에서 꼭 한번 해서 드셔보시길 추천드릴 정도로. 그야말로 저 강추입니다. 네. 강추. 네, 몸에도 좋고, 네, 맛도 있는 토마토 마늘밥 저희 한번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한동원 원장님이 준비하신 면역력 강화 비법 좀 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면역력 강화 비법은 바로 림프 순환을 촉진시키라입니다. 맛있게 이제 드셨잖아요. 네. 이렇게 맛있게 드셨으면 뭘 해야 되죠? 운동해요. 운동을 해야죠. 운동을 통해서 면역을 강화시킬 수 있는 초간단 운동법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준비해 보실까요? 네. 네. 보겠습니다. 이게 요즘에 그 사람 모이는 곳을 피한다고 헬스클럽도 잘 못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맞아. 운동이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자, 보통 이제 면역력 하면은 이제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혈액순환은 심장이 뛰면서 이렇게 혈액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 림프순환은 이제 안타깝게도 별다른 추동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몸에는 두 개의 기관이 그러니까 림프순환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첫 번째, 이렇게 근육, 이렇게 관절에 붙어 있는 골격근. 골격근, 그 다음에 횡격막입니다. 그래서 골격근과 횡격막을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주시면 림프순환에 도움이 되죠. 이제 골격근을 움직여주는 건 첫 번째, 맨손 체조 하시는 거예요. 맨손 체조와 스트레칭. 맨손 체조와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관절이 움직여주면서 골격근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림프 순환이 촉진이 되죠.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큰 관절에 림프절들이 많아요. 여기 이런데. 그렇죠. 그래서 어깨도 많이 움직여주시고 고관절도 많이 움직여주시는 거고 또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 림프절들이 많아서 이렇게 쳐주는 것도 네, 도움이 됩니다. 그래 좀 이렇게 민망하지만 사타구니도 혼자 계실 때 쳐주면 되고 또 하나 강력한 골격근을 이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점핑입니다. 점핑. 점핑. 여러분들 그 들이나 산에서 사진 찍을 때 한번 해보셨죠? 네.
바닷가에서. 하나, 둘, 셋. 관절염이 있으시면 주의하시고 이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데요.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도 주의하셔야 안 되겠고 되죠. 또 하나는 이제 횡격막 운동인데요. 횡격막 운동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복식호흡입니다. 아하. 여성분들은 복식호흡을 하기 힘드세요. 그래서 이제 배에다 이렇게 손을 딱 올려놓고 숨을 들이마시면 배가 나오는 거예요.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배가 나오는 거죠.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8초 동안 내뱉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숨을 내뱉는 거를 천천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호흡만 하셔도 코르티졸 호르몬 수치를 낮춰서 스트레스도 막아주고 부교감 신경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방법들을 이어서 음악에 맞춰서 음악에 한번 맞춰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음악 주실까요? 어깨 오케이. 같이도 돌려주세요. 네. 자, 고관절도 돌려주시고. 네. 고관절 크게 돌려주세요. 자, 여기 겨드랑이 치기. 네. 사타구니 쳐주시고. 점핑. 천천히. 네, 운동됩니다. 자, 점핑 노래 끝날 때까지 하자. 아, 힘들어. 힘들어. 자, 호흡 들여마시고. 사 4초간 들여마시고. 8초간 내뱉고. 한 번 더. 자, 마무리는 점핑. 점핑 너무 좋아하세요. 한 번 더. 네,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다. 쑥 따라 올랐어요. 올라졌어요. 땀나는데요, 진짜 이거. 면역력이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겠어요. 아니, 이거 좋은 거 먹고 또 운동도 좀 해주고 네. 좋네요, 진짜. 자, 이번에 민혜연 선생님 알려주세요. 또 제가 준비한 면역력 강화 비법은요. 바로 알맞은 영양제 섭취입니다. 영양제. 사실 우리가 영양제를 반드시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본인의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연령에 맞춰서 좀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주는 의미로는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영양제가 필요한 식습관들이 많고 특히 요즘같이 면역력에 대한 관심과 필요도가 높아졌을 때는 또 이걸 이용해서 보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실제로도 또 최근에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60대 이상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제일 많은 게 건강보조식품, 즉 영양제를 섭취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제 현대인들과 영양제는 거의 떼놓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몸이 살짝 피곤해지면 비타민 먹어야 되는데 이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아, 진짜 예인 씨처럼 진짜 영양제를 퍼먹는 사람들인데, 아, 진짜 이렇게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대체 맞게 먹고 있는 건지, 뭘 먹어야 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워낙에 네. 많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먹을 거라면 좀 알고 나한테 필요한 네. 것을 골라서 먹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잘 돼 있어요. 3, 4, 5, 6, 10대가 다 있어요. 네, 네, 맞아요. 3에 갓 접어들었고. 제가 3이죠. 네. 아, 5, 6,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뭐부터 네. 볼까요? 당연히 30대 예인 네, 씨가 우선 먹고 있는 거. 제가 먹고 있는 것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저거는 제가 필요한 영양제니까 먹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저는 사실 비타민C 먹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또 음주를 살짝 좋아하거든요. 네.
많이 좋아해요. 네, 밀크시슬 또 간에 좋다서 먹고 있고 또 눈 제가 하루에 그 휴대전화를 뭐 평균 한 10시간 가까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좋은 루테인 먹고 있고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 네, 이렇게 먹는데 방금 보니까 요거는 B가 꼭 필요하다는 필요한 거예요. 건 얘기구나. 요건 꼭 먹어라. 예인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나이에 따라서 필요한 영양제라기보다는 본인의 생활 습관에 맞는 영양제를 잘 찾아서 드시고 계세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연령대가 확실히 좀 어리다 보니까 좀 기본적인 영양제 하면 딱 떠오르는 것들 위주로 네. 밀크시슬 빼고요. 드시고 계신데 사실 30대라고 하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나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고요. 회식이 많아요. 잦은 음주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B군을 드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여성분들도 30대 때 한창 꾸미는 거 좋아하면서 모발이나 손톱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잖아요. 비타민 B군이 또 이런 케라틴 같은 것도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저 비타민 B군을 좀 추가를 해서 드시거나 교체를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비타민 B. 밑줄 짝입니다. 비타민 B. 네. 30대는 비타민 B군 꼭 챙겨 먹어라. 아니, 40대. 저 이제 40대인데요. 저는 저 예인 씨 같은 경우는 간을 안 챙겨도 되는데 간약을 먹고 있네요. 저는 간약이 이제 필요할 때가 돼서 이제 간 영양제랑 그리고 미네랄 그리고 코엔자임 Q10 요런 거 챙겨 먹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루테인도 챙겨 먹고 있고 눈을 많이 써서 뭐 요 정도 먹으면은 이제 최근에 칼슘도 먹어볼까 하는데 그건 아직 안 먹고 있어요. 딱 봐도 그냥 점점 양이 많아지고 있어요. 벌써 딱. 올라가니 2개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 Q10이라는 거 챙겨 드시는 거는 참 그죠? 필요하죠. 네. 제가 정수 씨한테 딱 추천드리려고 했던 그래요? 진짜요? 영양제거든요. 이게 그거예요? 어떻게 알고 40대? 드시고 계셨네요. 코엔자임 Q10. 이게 이제 줄여서 코큐텐이라고 네.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사실 40대가 되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찾아오게 되죠. 갱년기에 접어들게 되거든요. 저 갱년기가 오나요?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수면장애 같은 것들도 생기고요. 사실 이전보다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되세요. 그렇다 보면 에너지 생성에도 도움을 주고 또 하나 강력하게 항산화 작용을 해서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코엔자임 Q10이거든요. 또 하나가 40대가 되면요. 남성분들이 대부분 콜레스테롤 문제를 가지고 계세요. 중성지방이 높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약을 드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약을 먹게 되면 또 코엔자임 Q10의 생성을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부족해질 수 있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40대가 되셨다라고 하면 항산화 물질을 좀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40대 코엔자임 Q10 챙겨 드시고요. 네. 저는 남성용 멀티비타민 먹고 있고 루테인. 네, 뇌 영양제. 네. 그다음에 저 오메가 3 지방산 좋다고 그래서 그거 챙겨 먹어요. 그리고 위 좀 문제가 있었어서 뭐 위에 좋다는 거 좀 먹고. 위 관련된 약. 네. 네. 유산균도 드시잖아요. 유산균 먹죠. 유산균은 꼭 먹죠. 여섯 가지. 다 드시는 거 확실히 개수가 달라지죠. 자, 이게 아침 이걸로 먹습니다. 끼니 대신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재용 씨 같은 경우도 사실 나이보다는 본인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서 이제 지금 드시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50대쯤이 되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안 먹는데 칼슘 칼슘하고 비타민 D가 왜 필요하냐면 40대가 이제 갱년기가 시작하는 단계라고 하면 50대는 갱년기의 절정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본격적인 갱년기가 오는 시기잖아요. 남녀 모두가 성호르몬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성호르몬이 떨어지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올 수 있는 게 골다공증이에요.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 D를 드셔서 뼈 건강도 지키시고 또 특히나 뼈의 밀도를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남성분들은 여성분들만큼 칼슘이랑 비타민 D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서는 남성분들도 비타민 D 부족이 많고 또 골다공증의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좀 챙겨 드시는 게 좋고 제가 이재용 MC님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건 셀레늄이에요. 셀레늄. 왜냐면 남성은 여성처럼 여성 호르몬이 확 이제 감소하는 것처럼 이렇게 줄어들지 않아서 자신은 잘 모르는데 사실은 정력이 약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피로감을 느끼고 기가 약해지게 되는데 셀레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서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 남성 호르몬의 생성을 도와줘요. 그래서 좀 기운이 떨어진, 기력이 떨어진 50대 남성분들이 드시기에도 좋습니다. 여보 지금 보고 있나? 셀레늄이래. 셀레늄. 네, 챙겨주세요. 바로 지금. 60대 뭐 드십니까? 저요? 예.
저는 진짜 건강이 안 좋았던 그 40대, 50대 때는 진짜 건강 보조식품은 아마 저희 집에 다 와 있었을 거예요. 온탕 좋다는 거 막 찾아서 먹고 외국에서 오다해서 먹고 막 이랬는데 이제 60대가 되면서부터는 조금 건강이 되찾아졌는지 이제 다 줄이고 음식으로 뭐 먹자 이래가지고 뭐 유산균 대신에 시래기국 먹고 시래기나물 먹고 약간 아직도 여성저이가 있으니까 뭐 칡즙 먹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자꾸 입이 허는 것 같아. 그래서 비타민 C가 부족한가? 그래가지고 이제 비타민 C 정도? 비타민 C 정도고 나머지는 자연식품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보다 덜 드세요. 건강해졌다니까. 40대, 50대 때 많이 먹었어요. 나는 배부르거든요, 이거 먹고. 그럴 것 같아. 근데 우리 오미연 선생님이 정말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양제는 필수가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 것들을 보충을 하는 건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평소에 식습관을 워낙 좋게 하시고 또 잘 유지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부족한 영양소가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좀 드시는 양을 줄이셔도 되는 거고요. 제일 안 좋은 경우가 요즘 이 영양제가 유행이래. 맞아. 내 친구가 먹었는데 좋대 맞아. 이렇게 하고 대량으로 막 구매를 하셔서 네.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먹는 입만 못하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나한테 맞지 않는 영양제는. 그래서 그때그때 나한테 필요한 거 선생님처럼 뭐 증상이 있었을 때 그걸 보충한다거나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하지만 60대가 됐다면 또 필요한 영양제는 있잖아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오메가3. RTG 오메가3인데요. RTGO. 네, 나이가 이제 60대 이상이 되면 심뇌혈관 질환은 물론이고 퇴행성 관절염 같은 노화 질환이 좀 발생을 하기가 네. 쉽습니다. 근데 이런 노화에 의한 질환을 좀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오메가3거든요.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지방산이에요. 근데 특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 중에 하나인데 신체 내에서 직접 합성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외부에서 보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60대 분들이 좀 챙겨서. 내가 알기로는 뭐 등푸른 생선, 들기름 이런 거 오메가3라고 그래서 그거 먹는데 그거 먹어서는 안 돼요? 괜찮습니다. 또 잘 드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산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고기에 들어있는 건 이제 포화지방산.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채소나 이제 뭐 씨앗들에 들어있는 게 불포화지방산. 이 오메가3는 이 불포화지방산 중에서도 고도의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얘네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혈관을 이렇게 넓혀주고요. 혈소판 같은 거 생기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이 때가 끼는 거를 좀 없애줍니다. 결과적으로 혈관을 잘 청소를 해주니까 혈행이 잘 돌아가니까 면역세포가 몸 구석구석으로 가니까 결과적으로 좀 이제 면역력이나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메가3 좋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이게 종류가 너무 많아요.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부터 이제 오메가3와 관련된 거 1세대, 2세대, 3세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한번 제가 이 어려운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1세대 오메가3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중성지질인 TG 형태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질, 그럼 기름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속을 이렇게 쫙 확대해서 보면은 지방산이라는 게 이렇게 3개 붙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이렇게 모여 있는데 얘네들이 하나는 고도의 불포화 지방산인데 나머지 2개는 육류에 들어있는 지방산 같은 경우들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고도의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만 먹고 싶은데 엉뚱한 애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좀 확대해서 해석해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포화지방산이라고 하는 기름에 있는 거, 뭐 돼지에 있는 게 실제로 2개. 그럼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불포화지방산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먹어도 효율성에서는 좀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도로 올리기 위한 2세대가 또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2세대는 이제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냐면요. 이 형태라고 하는데요. 뭐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예요. 그러면은 저기 뭐 고등어인지 꽁치가 술 먹고 있잖아요. 뭐야 이거? 술을 먹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고도의 불포화 지방산에다가 얘만 두면은 우리가 아무런 이용을 못해서 앞부분에다가 알코올기를 붙입니다. 근데 어떤 형태냐면 이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왁스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지방산을 왁스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정제도가 확 올라가긴 해요. 네. 왜냐면 다른 것들을 다 없앴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좀 우리 몸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3세대, 이제 RTG 오메가3라는 게 이제 개발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앞부분에 있었던 1세대 형태가 우리한테는 익숙한데, 아까 보면은 우리한테 그냥 없어도 되는 것들이 이제 잘 먹고 있는 거, 삼겹살 통해서 먹고 있는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요거를 과학적 기술을 이용해서 빼고, 고도의 불포화 지방산으로만 3개를 다 채워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도 익숙하면서 동시에 고도의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가 풍부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좀 어려우셨죠? 야, 그 어려운 걸 해내시네.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1세대, 2세대, 3세대 그러면은 왠지 뒤로 갈수록 좋은 거 같고 그냥 3세대가 제일 좋은 거 같고 신상 4세대가 더 같잖아요. 좋을 거 같고 그죠? 신상이 최고인데. 그렇죠. 네.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앞부분에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을 개량한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오메가3를 먹는다 하더라도 여기 있어 봐야 혈관 청소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우리 몸에서 체내에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것들과 같은 것들을 흡수율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RTG 오메가3의 흡수율은 124%. 근데 1세대 오메가3는 이제 100% 기준으로 했을 때 2세대 오메가3는 73%였다는 거죠. 1세대가 더 좋네. 그렇죠. 그러니까 3세대가 가장 흡수율도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메가3의 함량도 높으니까 네. 어떤 게 흡수율이나 이런 이용 면에서는 RTG 오메가3가 조금 더 개량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의 흡수율이 좋다면 우리 몸에 더 도움이 돼야 될 텐데 RTG 오메가3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얘네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이제 나쁜 게 뭐냐? 그러면 우리 몸에 이제 중성 지방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낮춰주고 뭐 콜레스테롤도 좀 떨어뜨려주고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한번 또 눈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간단한 걸 준비를 해봤어요. 네. 이게 이제 보시면 이게 물이고요. 네. 이제 돼지 기름. 중성 지방이죠. 그럼 우리 몸에 이제 삼겹살 많이 먹고 몸에 좀 기름이 끼었어. 그러면 이제 우리 요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섭네요. 그렇죠. 요걸 한번 좀 살살 저어봐 주시겠어요? 좀 잘 저어서 또 섞이는 또 이런 어떤 신기를 한번 보여주시죠. 섞여요? 낄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기름하고 물은 안 섞이잖아요. 좀 빨리 의욕차게 해도. 힘내서 힘을 해도 저거 힘을 내도 저거 이렇게 손목 스냅으로 이렇게 돌리는 놔두면 또 또 분리가 다시, 네, 되죠. 네. 그렇죠. 이걸 섞으시면은 민 선생님은 사람이 아니죠 이제.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잘 섞이지 않는 여기에 우리가 RTG 오메가3를 한번 넣어보도록 그게 RTG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네. 한번 섞어요? 섞어볼게요. 네. 섞이나 봐. 짜자자자. 우유 같은 색깔이 벌써 나왔죠. 아까는 뭐 전혀 위에 있는 그 중성기질이라고 하는데 내려가질 않는데 얘는 벌써 뭐 유백색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네. 우와, 섞였어요. 섞였어요. 섞인다. 신기하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면 잘 섞여 있는 상태에서 이것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제거가 될 수 있으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기름 같은 경우들을 제거해주는 효과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인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도 있어요.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200까지가 원래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500mg/dL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루 2에서 4g 정도의 오메가3 지방산을 쭉 섭취를 하게 했더니 중성지방 수치가 20에서 많게는 40%까지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도 또 이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쭉 관찰을 해본 거예요. 근데 5년 동안 오메가3 지방산을 좀 꾸준히 드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률이 25%, 그러니까 4분의 1이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오메가3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요. 혈행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데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네, 뭐 전통적으로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말들이 많이 있죠.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되게 많은데요. 보통 이제 요즘 오메가3 지방산이 건강식품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오메가3, 그러니까 식품 자체로만 섭취해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1,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만을 섭취했더니 알츠하이머 병의 발병률이 35% 정도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RTG 오메가3가 3세대로 이제 효율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식품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오메가3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오메가3가 몸에 좋은 거를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에스키모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우리처럼 이제 비만도 많고 심혈관 질환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같은 미국이지만 알래스카주에 있는 에스키모들은 심혈관 질환 같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그러지? 찾아보니까 이제 북극 쪽에 있는 등푸른 생선들을 상식을 많이 하면서 이 사람들이 먹는 그 중에 어떤 거가 있나 그랬더니 이제 오메가3 지방산들을 먹게 되니까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뭐 식생활을 통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만 있다면은 어느 정도 좋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생선 맨날 굽고 먹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게 또 어떻게 보면 현대의 식습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저희가 앞서 계속 면역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RTG 오메가3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RTG 오메가3를 특히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면역력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면역기관이 뭘까요? 면역기관? 면역기관? 장. 예. 역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네. 장을 소화기관뿐이다. 단순히 소화기능만 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장은 소화기관이자 또 우리 몸에서 최대 면역기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 이상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이 튼튼하고 건강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RTG 오메가3가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쌍둥이 87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거든요. 규모가 꽤 큰 연구죠. 네. 요 쌍둥이들을 대상으로요, 혈중 오메가3 지방산과 장내 박테리아의 상관관계를 좀 알아본 거예요. 근데 혈중 오메가3의 그 지방산 농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장내 박테리아가 건강한 우리한테 좋은 유익균 박테리아가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혈청 오메가3 지방산이 높을수록, 즉 우리가 오메가3를 많이 복용을 할수록 우리의 장 건강을 튼튼하게 해서 면역력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장이 건강하면 또 하나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어요. 뭐죠? 우리 장에는 여러 가지 세균들 중에서 이제 유해균과 유익균이 있는데 오메가3가 유익균을 높여준다 그랬잖아요. 유해균이 일종의 비만 세균이에요. 비만을 좀 유발을 하는데 그러니까 오메가3를 잘 복용을 하시면 장 건강을 튼튼하게 해서 면역력을 지키는 건 물론이고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다는 거죠. 두 가지 효과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3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약간 먹으면 약간 비릿한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서 맞아. 좀 먹기 좀 네.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못 드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쩔 수 없는 게 오메가3 지방산은 사실 얘기한 대로 등푸른 생선에서 주로 가지고 오는 어류에서 뽑아내는 어유이다 보니까 그런 생선 비린내가 올라오게 되거든요. 이게 특히 심한 이유가 뭐냐면 먹고 위에서 바로 녹게 되잖아요. 위산 때문에. 이러면 바로 어치가 올라와요. 그런데 RTG 오메가3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용성이 높다는 거예요. 장용성은 장에서 용해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위를 지나서 소장쯤에서부터 용해가 되기 때문에 다른 오메가3에 비해서 어치가 좀 덜 올라옵니다. 안 그래도 장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데 장에서 녹으면 더 좋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장에서 녹으면 오메가3 지방산을 그 장내 박테리아에 좀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메가3 지방산도 항산화의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장내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주게 돼서 장내 염증을 좀 줄여주거든요. 그러면 요즘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해서 희귀병인데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을 앓고 계신 분들의 그 위험도도 낮춰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 아는 사람이 크론병 때문에 되게 고생하는데 그거 얘기해줘야 되겠네. 근데 내가 알기로는 눈 건강에도 되게 좋다고 그래서 전 노안 때문에 그거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죠. 있는데. 오메가3가 이제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오메가3 이제 주성분이 이제 EPA, DHA거든요. 이제 이 중에서 보통 이제 EPA는 이제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성분이고요.
DHA는 이제 뇌 건강과 이제 안구를 보호하는 망막을 보호하는 영양 성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 이제 눈이 이렇게 건조하고 또 미세먼지 때문에 안구 건조증 있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수험생들. 눈이 침침하고 그래서 실제로 DHA는 뇌 건강뿐만 아니라 시력을 보호하고 안구 건조증도 개선하고 노안을 좀 예방하는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충분하게 섭취하시게 되면 눈 건강에도 충분하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앞으로 많이 챙겨 먹어야 되는데 이게 좋다고 또 많이 먹으면 안 많이 되죠. 먹는다고 되는 네. 건 아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먹어야 될까요? 늘 말씀드리는 게 과유불급이죠. 네. 오메가3 지방산도 결국은 지방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탈이 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권장량을 지켜주시는 게 좋고요. 하루 권장량은 500에서 최대 2000mg까지이니까 보통은 이제 그 캡슐 영양제별로 자기 함량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걸 꼭 확인하시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섭취할 때 또 주의할 건 뭐가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오메가3가 몸에는 좋지만 결정적 단점이 빨리 산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난 거는 오히려 안 드시는 게 낫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관하시려면 가능한 한 냉장고에서 보관하시는 것이 조금 보관 기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성 질환이 있는 분 같은 경우는 한 1g 정도,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중성 지방을 좀 낮춰야 하는 분들은 한 2에서 4g 정도로 어떤 상태에 따라서 섭취량들을 조금 조절하시는 것도 좋은 섭취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면역력 강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 오늘도 퀴즈 내주실 거죠? 네. 오늘도 행복한 아침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드릴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이것이 확산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력이 상당히 강해서요. 사람들 간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또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좀 종식됐으면 싶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지난주 답변입니다. 네. 예. 지난주 정답은 바로 마스크였습니다. 저희가 하단의 자막을 통해서 당첨되신 분들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늘 1분 정도 해서 오늘 내용 민혜연 선생님이 정리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정리를 좀 네. 해드릴게요. 오늘은 면역력 강화에 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일단 면역력을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봄나물도 좋고요. 또 토마토나 마늘처럼 식품 중에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좀 찾아서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가공식품보다는 이런 식품들 위주로 드시는 게 더 좋겠고요. 집에서라도 꾸준히 맨손 스트레칭, 또 간단한 홈 트레이닝 같은 것들을 해서 꾸준한 운동을 좀 지속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한테 부족한 영양소들을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요, 오메가3 지방산을 드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네. 오미연 선생님 기왕에 나와주셨으니까 네. 내가 건강시키기 위해서 요거 해보니까 참 이건 정말 도움이 됐어요 하는 거 있으면 한두 가지만 알려주세요. 싫어, 안 가르쳐. 나만 건강해. 여기까지입니다. 운동하세요. 운동이 최고인 것 같아요. 운동. 예. 야, 이런 방송이 생방송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도 싫어요. 예, 오늘 면역력 부쩍 높이시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면역력은 좀 움직여야 이게 면역력이 올라오니까 네. 좀 실내에만 머물지 마시고 밖에서 간단한 운동 정도는 괜찮을 거니까 예, 산책 좀 오늘 날씨가 산책할 날씨인가 모르겠네요. 네, 오늘 대체적으로 포근하다고 했으니까요. 뻥 뚫린 곳에서 한번 가벼운 산책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